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이렇게 또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시장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이번에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로스톡스 범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흘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전일에 발표가 됐던 영국 그리고 유로존의 6월 CPI가 둔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유럽 증시의 상승세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시면 0.26%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4,37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렇게 지수 자체는 올랐지만 유럽 증시 내에서 섹터별로 차별화된 장세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망감을 내비추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은행과 광산, 헬스케어 섹터가 오르면서 이렇게 지수를 상승했다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TSMC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매출 전망치를 하향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섹터별로는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났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보시죠. 네, 선물 가격 흐름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12시 기점으로 해서는 유가가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막판에 가서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0.54% 상승하면서 이렇게 75달러 선에 머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원유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결국에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미국에서의 재고가 둔화된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다는 소식에 이렇게 변동성이 강했고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0.54%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 궁금합니다.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예, 엇갈린 결과를 보인 기업 실적으로 인해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4%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68%, 나스닥은 2.05, 러셀 2000은 0.89%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주가 부진이 나스닥을 끌어내려던 반면 존슨앤존슨과 IBM이 코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며 다우지수를 상승시켰던 하루였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한 것이 국채금리의 상승을 가져오면서 시장 전반의 부담이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9천 건이 감소했으며 시장 예상치는 3천 건의 증가였고 이는 미국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에너지, 필수 소비재, 방위산업, 헬스케어 등이 상승했던 반면 임의소비재, IT, 부동산, 기초소재 등이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3.854%, 달러 인덱스 역시 0.6%가 상승했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개발 중인 감기 치료제가 실망스러운 임상실험 결과를 보였다고 공시한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바이오 업체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45%가 폭락했고 반면 어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지방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는 JP모건이 투자예결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4.2%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거래가 감소했지만 가격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6월 기준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보다 3.3%가 줄어든 416만 건으로 예상치였던 425만 건을 하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9%가 급감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거래된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41만 200달러로 사상 최고가였던 지난해 같은 달 41만 3,800달러보다 약 0.9%가 하락한 2위를 기록했으며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의 집값이 4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는 분석입니다. 매물로 나온 집이 적다 보니 매수자들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인 가운데 6월 말 현재 시장에 등록된 주택 매물은 108만 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13.6%가 급감한 수준인데요. 협회 측은 주택 매매 건수는 감소했지만 집값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면서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려면 예전보다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도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GGG 캐피탈, GSR 벤처스, 월든 인터내셔널, 퀄컴 벤처스 등 캘리포니아 소재 벤처 기업들의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터 분야에 대중국 투자를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벤처 기업들에 보낸 서한을 통해 첨단 기술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권 침해와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벤처 기업들을 상대로 오는 7월 26일까지 중국 투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위정은 우리는 자신을 파괴하는데 자금을 대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의 목적은 중국 투자 문제를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 통과를 돕기 위한 기록 수집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측은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 역시 자국 투자자들이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 국가들의 특정 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금 세탁 통제 등 과거 지적된 문제점들을 충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벌금 1억 8,600만 달러를 부과했다는 뉴스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의 주가가 오늘 0.36%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은 도이체뱅크가 이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엄중한 추가 처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리스크와 데이터 관리 부분에 개동도 명령했는데요. 연준은 앞서 2015년과 17년에도 도이체뱅크와 덴마크의 단스케뱅크 에스토니아 지점 간의 거래와 관련해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도이체뱅크가 단스테뱅크를 위해 처리한 2,760억 달러의 거래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위험, 비거주 고객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도이체뱅크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문제점은 2015년 단스케뱅크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이체뱅크 측은 성명을 통해 연준이 지적한 문제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벌금은 전 분기에 준비해 놓은 충당금으로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규제 당국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시작으로 오토네이션, 코메리카 잉크, 오토리브 잉크, 헌팅턴 뱅크, 리전스 파이낸셜, 로퍼스 테크놀로지스, 슐럼버거 LTD, 인터퍼블릭 그룹, 월드 엑세턴스 그룹, 그리고 에크미 유나이티드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장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전일 기관 투자자들은 3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일 시장 대형주들, 그중에서도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2차전지 셋업체들 쪽에서도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71% 하락한 가운데 삼성 SDI가 이 셋업체들 중에서는 1%대로 가장 낙폭이 컸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0.29%로 소폭 쉬어가는 장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도 조정을 받으면서 현대차가 0.74%, 그리고 기아가 1.98%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올랐던 섹터 살펴보시죠. 항공주들이 오랜만에 또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이 전일 시장 3%대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26,250원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대한항공 쪽, 그리고 이런 여행, 또 항공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최근 들어서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세 달간의 12.9%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한 달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11%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저가 항공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진에어가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제주항공이 2.28%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티웨이 항공이 2.99%로 3% 가까이 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증권업계의 분석과 함께 이렇게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됐고요.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로 여겨지고 있는 2분기만 보더라도 여행 수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성수기 같은 비수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항공주들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6월에 국제선 여객 수는 전월 대비 6% 증가했다고 합니다. 558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72%가량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수창고 섹터 내에서 이렇게 항공주들을 봤다면 그 안에서도 HMM 살펴보셔야겠는데요. 해운주들 중에서 HMM이 6%대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6.73% 상승한 23,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일 시장 고점 확인해 보시면 21,000원에서 고점을 터치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2만 원대 초반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HMM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매각설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HMM은 매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HMM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이달 내로 경영권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SM그룹의 회장은 동사 매각 공고가 나오면은 바로 인수전에 뛰어들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HMM 쪽으로도 기대감이 많이 몰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섹터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전일 시장 보시면 폐배터리가 테마로 엮이면서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NPC가 9%대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 세빛캠이 7.04% 올랐습니다. IS 동서도 6.83%로 7% 가까이 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오른 가운데 성일 하이텍이 4.33%, 또 코스모 화학도 2.51%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일제히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지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마지막에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윗꼬리를 단체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된 영향이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는데요. S&E 리서치 보고에 따르면 2040년 폐기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약 4,227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서 발생할 폐배터리 규모는 3,339기가와트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931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이번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에코프로 BM이 0.42%로 장 초반에는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4%대 그리고 5%대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42% 소폭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LNF 그 전 거래일에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었죠. 그 당시에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함께 1.97% 조정을 받았고요. 에코프로도 3.04%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심택이 1%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원익 IPS도 3.14%, ISC가 2.28%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 밖에 가온칩스도 4%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반도체 중소형주들 또 그 안에서 장비주들까지도 일제히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시장 반도체 투톱은 약했지만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들고 왔던 호재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삼성이 AI 반도체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중소형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의 반도체 스타트업과 함께 칩 연구 과제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함께할 스타트업은 텐스토렌트 그로크라는 곳으로 이 세계 AI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AI 스타트업과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중소형주들, 장비주들까지도 일제히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 최근 들어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전일 시장 살펴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이 모두 다 3%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3.81% 오른 13만 3,6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SM의 경우에도 3.73% 오른 12만 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두 종목의 공통점은 장 초반부터 마감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전망됨과 동시에 하반기에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이와 다르게 SM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SM과 관련해서 엑소와 NCT 드림 그리고 에스파 등 주요 아티스트 컴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같은 엔터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